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수도권 이어 서울 외곽수도 미분양이 등장했다. 옥석 가리기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왔어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은 놈, 덜 좋은 놈, 뭐 더 좋은 놈 이런 것만 있는 거고 안 좋아질 때는 분명히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옥석 가리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방의 일부 어떤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등장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외곽에 미분양이 등장한 것들이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는 거예요. 2차에 무순위 청약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무순위가 될 수는 있는데 보통 2차에서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나 공급이 많게 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급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가 많은데 그러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등장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아직까지 미계약분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착순입니다. 가서 계약하면 됩니다. 순위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4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 진행했지만 21가구 모집에 10가구가 접수되면서 미달됐고 5구 타입이 7, 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4가구 모집에 14가구만 접수하면서 60가구가 미달이 된 겁니다. 상당히 뭐 한두 가구 미분양이 아니라 상당히 큰 부분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쟁률도 보통 수십 대 1 나왔지만 2.7대 1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진짜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얘만의 특징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볼게요. 위치를 보겠습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위치가 대충 어떻게 되느냐? 수유역 부근인데 뭐 서울에 안 사시는 분도 있고 할 테니까 위치를 보여드리면 자, 서울이 크게 잡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가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충 그립니다. 예, 요렇게. 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상당히 상당히 위에 있는 것들이죠. 보통 저쪽에 있는 것들, 노원구 같은 거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가격이 좀 약세인 곳들이잖아요. 이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이쪽에 중랑구 쪽이라든가 내지는 이쪽 금천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뭐 현장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동짜리 200여 가구 남짓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지형 메이저 건설사가 짓는 그런 아파트 형태가 아니에요. 사실 대원 칸타빌이면 중견 건설사긴 하지만 뭐 일본 브랜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고 이게 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거다 보니까 주변 일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동네가 깔끔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가 주거벨트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끼리 모여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어떤 인프라도 굉장히 개선되고 많은 소득 수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마련인데 사실 강북구 하게 되면은 소득 수준도 거의 한 23위, 24위 이 정도 하는 서울에서 25개구 중에서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빌라고 나만 아파트인 것들은 아무래도 뭐 학군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팩트죠.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 쓰게 되면은 그래도 분양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자, 칸타빌 수유 팰리스 아파트가 이 106제곱미터, 가장 큰 게 10억 1600, 30평대 아파트죠. 103제곱미터도 10억 2900. 그러니까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강북구의 지금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강북구는 2,146만원, 작년 3월달 기준인데, 작년 3월부터 올해 뭐, 한 10% 올랐다고 계산해볼게요. 그러면은 2,146만원에서, 제가 계산기 들고 계산해봅니다. 1.1배를 하고 나면 2,360만원 정도가 평당 가격이고, 여기에 이제 32평, 33평 가격, 32.5를 계산해볼게요. 그러면은 7억 6,700 정도 됩니다. 7억 6천에서 7억 7천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를 했다?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위치가 별로인
그러니까 강북구라는 입지가 서울에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주변에 빌라로 되어 있는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2동짜리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를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서울도 이렇게 어떤 미분양이 났다. 이거는 서울도 이제 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 주변에 뭐 있나요? 그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었죠. 그것과 그 다음에 한화 포레나미아 이런 것들, 강북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1순위에서 완판된 것도 있고 내지는 조금 밀렸지만 후순위에서 다 완판이 결국은 됐죠. 그런 것들은 메이저 건설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너무 좀 지금 분위기에서 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울도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한 이제 근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북구에 이 정도 입지에서 10억짜리 아파트면은 저라도 사실은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사를 언뜻 보게 되면은 서울도 미분양이 났다, 큰일 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책정할 때 대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억짜리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찬바람 부는 평양시장 9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강수. 그 9억 넘는 것들에 대해서 대출이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조정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세대별로 한 번만 해주거나 두 번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또 9억이 초과되게 되면 대출이 확연하게 줄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도 못 사는 경우도 있죠. 뭐, 사실 우리가 9억, 1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9억, 10억 갖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확실하게 일반적인 수요를 끊어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기꾼과 실거주자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실거주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고 그거를 또 이원화시켜서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실거주자한테 조금 더 우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실거주자인지 아닌지 마음속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도 생겨버리고 12, 16대 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실입주에 대한 조건이 생기고 계속 2중, 3중으로 조건들이, 옵션들이 붙어버리니까 법이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전문가들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도 헷갈리게 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고 소송이 늘어나게 되고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굉장히 단순해야 되는데 이거를 핀셋으로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진 부분은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그 9억 넘는 것들에 대한 대출 부분도 상당히 미분양에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 비싸 안 사 이게 아니라 사고 싶지만 대출 때문에 못 사네 이런 수요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안 사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전초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러나 사고 싶지만 대출 안 해주니까 못 사네 이런 수요도 있다는 것은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고 대출만 풀리게 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라든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커뮤니티라든가 부동산 카페 같은 게 보면 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유유상종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하락을 믿으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분양가라든가 입지 안 좋은 것, 미분양 될 것 이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분양가 너무 비싸게 한다거나 아니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당연히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을 가리는 시기, 양극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 이어서 서울 외곽수도 미분양,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